자, 일단은 선생님 먼저 소개 좀 해주고 시작을 합시다. 선생님 이름이 이학준이라고 하거든. 앞으로 이거 빼고 과학준이라고 불러도 돼. 과학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냐. 이름을 이렇게 엄마가 이제 지었나 봐. 아무튼 과학준이라고 하고, 이제 이게 계속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1년 내내 볼 건데, 책이 앞에 보면은 완자라는 책이랑 개념완성이라는 책 2권 있을 거예요. 이 개념완성이라는 책은 집에다가 갖다 두시고 가지고 오지 마. 이건 언제 할 거냐면 3월 달에 다시 할 거예요. 3월 달에. 그래서 이게 완자가 주 교재가 될 거고, 개념완성이라는 게 부교재가 될 건데, 문제 수준으로 보면은 완자가 훨씬 쉽고 개념완성이 좀 더 어렵다. 통합과학 문제집이 너네들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건데, 오투나 완자나 되게 좋은 문제집들 몇 개 있는데, 개념완성이라는 이 문제집이 난이도로 보면은 난이도가 그나마 좀 높은 편이거든. 그래서 시험 기간에 들어갈 때 내가 개념완성 다시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때부터만 하면 되고,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내가 이제 언제 가져와라 아마 얘기할 거거든. 그때 가져오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통합과학 목차 한번 볼게. 콘텐츠라고 써있는 데 있을 거거든. 요거 한번 봐봐. 콘텐츠라고 써있는 거 보면은, 통합과학은 나랑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 친구들도 있고 같이 안 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주면은, 통합과학은 총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거든.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게 1단원이고, 2단원이 시스템과 상호작용, 맨 앞에 있을 거야 완자로 보면. 3단원이 변화와 다양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단원이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나와. 당연히 이제 모든 학교 기준으로 보면 맨 앞에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잠깐 얘기해 줄게. 여기도 보면은 지금 한빛고, 동패고, 운정고, 교화고 다 지상고 다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징을 좀 얘기해 주면은, 첫 번째가 교화, 그 다음에 지산, 잠깐만. 교화고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한빛고랑 동패고랑 운정고. 자, 3개가 비슷하게 갈 거야. 자, 교화고까지도 비슷하긴 하는데 잠깐 차이점이 있어. 얘네 4개의 학교는 과학 선생님이 1명이 들어오세요. 근데 지산고만 과학 선생님이 2분이 들어와. 그래서 2명이 들어와가지고 과학을 A파트, B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따로 나갈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A파트 선생님이 아마 물리랑 지구과학을 같이 하실 거고, B파트 선생님이 아마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같이 하실 거야. 그래서 진도가 지산고만 안 맞아.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지산고만 잘 안 맞아. 근데 우리가 영수 기준으로 다 반을 나눴기 때문에 과학을 지산고 따로 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일단은 같이 수업은 할 거고, 지산고만 내가 추가적으로 좀 보충을 하던가 시험 기간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또 특색을 갖고 있는 새끼가 여기야, 여기. 내가 교화고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코로나 터지기 이전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교화고만 중간고사를 안 봐요. 기말고사 한 번으로 등급이 나와버린다. 자, 그럼 동패고, 한빛고, 운정고는 비슷하고 문제 난이도만 좀 다르고, 교화고랑 지산고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화고는 중간고사를 안 봐버리면 문제가 너네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보다 보면 중간고사를 없고 기말고사 한 번으로 등급이 결정돼 버려. 그럼 당연히 수행평가랑 기말고사 점수랑 합산해가지고 총 등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제 첫 번째, 3개의 학교나 지상고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중간고사에 약간 망했어. 기말고사에 회복 가능성이 있거든. 교화고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시험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거 좀 실수해가지고 망하면 큰일 나는 거야. 등급이 그냥 완전히 팍 떨어져요. 자, 그래서 교화고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를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진짜 더 심각해진다. 많이 어려워져. 그다음 범위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화고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기말고사 때 대비할 때도 대비할 때 훨씬 좋을 거예요. 잠깐만, 내 이름을 나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조금 듣고. 이름이 뭐야? 응? 조남형. 응. 넌 학교 어디 가려고 하니? 문제고. 자, 일단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약간 기준점이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당연히 너희들도 알다시피 운정고가 제일 난이도가 높아. 문제 수준이 난이도가 높은데 영수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과학이.
네, 그 오리엔테이션도 얘기했을 거야. 운전고 다음으로 어려운 학교가 지산고예요. 지산고는 너희들도 알지. 과학 중점 고등학교로 이제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과학 중점 고등학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교육청에서 그냥 니네 파주 지역에서 니네 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산고는 과학 난이도가 좀 높다. 한빛고, 동패고, 교화고보다는 지산고가 좀 더 어려워. 운전고는 당연히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을 뭐 1등급, 2등급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등급 컷만 좀 얘기해 줄게. 운전고는 1컷이 나오려면은 일반적인 난이도에서 보는 거야. 약 91점 정도. 아니면은 89점도 1컷이 가끔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91컷 1점. 이게 1컷 정도 되고 2컷 수준이 한 85점 요 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보면은 다른 학교들 볼게. 한빛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여태까지 내가 다 봤을 때 개념에서 보면은 한빛고는 진짜 난이도가 완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쉬울 때는 엄청 쉬워가지고 1컷이 100이야. 근데 어려울 때는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였거든? 저번 시험범위. 저번 시험범위 한빛고가 좀 어렵게 내가지고 1컷이 92점인가 나왔거든? 92점 정도가 되면은 보통 2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이제 문제 수준이 좀 어렵게 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한 90점대 후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 97점 정도. 동패고도 마찬가지야. 97점, 98점 요 정도가 1등급 컷에 들어가고 거의 다 맞지 못하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한빛고, 동패고도 2컷도 거의 비슷해. 한빛고 같은 경우 2컷이 한 90점 정도 나와야 되고 동패고도 한 91점, 92점 이렇게 수준이 나와요. 근데 지산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등급 컷이 약간 내려가. 그래서 1컷이 한 94점 정도가 나오고 보통 보면 2컷이 한 87점, 86점 요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학교를 거의 이제 선택을 했을 것이고 뭐 이제 물어보니까 내일 원서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과학 때문에 원서를 쓰는 학교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운정, 한빛, 동패, 지산, 교화. 교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좀 특수한 학교여서 중간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보기 때문에 1컷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 그래도 한 95점 정도 나오고 2컷이 한 87점, 86점 이 정도가 돼요. 근데 보면은 문제 수준으로 보면 교화고가 제일 운정고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지산고고 나머지 3개 학교는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인원수가 여기 지역 자체가 지금 뭐 한 학년당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등급은 16명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물화생지라는 과학의 선택 과목으로 바뀌죠. 근데 과학을 보면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물화생지로 나뉘거든. 물리원, 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당연히 이제 문과 가시는 분들은 과학 선택을 거의 안 할 거고 이과 가시는 분들은 과학을 2개 내지는 3개 정도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이거 2학년 때거든.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이랑 내용이 좀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 내가 오리엔테이션 얘기했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 이유가 문제 수준이 바뀌는 거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 그럼 너네가 느낄 때는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 지가 한 3년 됐거든? 통합과학으로 바뀐 지가. 그 과학 선생님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게 어려워. 어렵다고 너희들은 많이 느낄 거야.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배웠던 내용이 연계가 좀 많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연계가 많이 안 돼요. 물론 되는 파트도 있어. 근데 연계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야. 그 다음에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 지구. 중학교 때도 많이 이제 너네가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개씩 나올 건데 너네 물리라는 과목에서는 뭐 배웠니, 중학교 때? 뭐 중2나 중3 때 너네 뭐 배웠냐? 에너지 배우지 않았냐? 뭐 역학적 에너지 해가지고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면 다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한 개 있어. 웬만한 애들이 좋아하면 변태야, 이건. 어떤 게? 전기야, 전기.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지, 너네? 중2 때 배웠어, 중3 때 배웠어? 난 중학교를 아예 안 해가지고 그 교육과정 몰라요. 중2 때 배웠어, 중3 때 배웠어? 중2 때, 오음의 법칙. 네, 그것도 이제 물리 1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전기 파트는 통합과학에 나와요. 지금 너네 한 학년 위에 선배들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전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죽을라 그래. 왜? 다 까먹었으니까. 근데 전기 파트가 언제 또 나오냐면 고3 때 나옵니다. 물리 2에. 물리 1은 전기장이라는 게 나오지만 오hm 법칙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진 않아요. 화학에서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 주기율표, 원소들 얘기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로 인해 가지고 원소들의 화학 결합이라는 거 배웠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너네 혹시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거 배웠니? 배웠으면 배웠다 얘기를 해야 돼. 오늘 그거 할 거야.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화학 파트에서 그럼 뭘 배운 거야, 그럼? 아무나 빨리 얘기해봐. 내가 너네들 교육과정 몰라서 알아야 돼, 내가. 화학에서는 중3 때 뭐 나왔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 공부를 아예 안 했나? 아, 그래도 시험은 봤을 거 아니야.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파트에서 뭐 나왔냐? 이온결합 이런 거 안 했어? 안 하고, 그럼 뭘 배운 거지 도대체? 화학에서 할 게 없는데, 그러면? 혼합물의 분리 뭐 이런 거 배우나? 분별, 중류 이런 거? 모르겠다. 자, 생명과학에서는 배우는 게 주로 너네가 이제 뭐 인체에 대해서 그 뭐야 순환괴, 호흡괴 뭐 이런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지만 마지막에 아마 나왔을 유전이라는 거. 유전 뭐 이제 가계도 조사해가지고 뭐 생명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냐? 그 뭐 라지알 스모랄 막 해가지고 자 생명과학의 원에서 이게 다시 나와요 이게. 통합과학에서는 유전이 안 나와. 조금 나오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뭐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생명과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유전이에요. 너네가 봤을 때 유전 그 가계도 그려가지고 하는 거 뭐 되게 재밌게 배웠다 그런 애들도 있는데 제일 어렵다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 자 지구과학에서는 배운 게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난 기억이 안 나. 그 별이라는 거 배우면서 뭐 별까지의 거리 측정 같은 거 배웠니 혹시? 그 몇 파섹 떨어져 있다?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이제 별의 밝기 측정을 합니다, 이제. 광도 측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구과학 1에서 배워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물화생지에서 다 나오지만, 통합과학에서도 거의 연계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학교마다 진도가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년 처음 중간고사 배울 때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험에 나와. 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우리는 배워보지 않았던 빅뱅 우주론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냥 빅뱅이야, 그냥.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되게 생소하겠지. 근데 여기는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엔 얘기를 안 할 거야.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방학 기간 때, 방학이라고 하면 저 오늘부터요. 12월, 1월, 2월 달, 여기까지는 물화생지 원 수준으로 내가 수업은 할 거고 대신에 그냥 물화생지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걸 심화 내용으로 할 거야. 그러면 3월달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부터 배울 거지만 3월달부터 배우는 내용은 우리 방학 기간에 배운 내용이 아니야. 다른 내용이야. 여기서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당연히 물화생지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물리랑 화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화학 먼저 배운다. 화학에서 아까 썼던 주기율표, 너네 원소들을 모르면 화학을 얘기를 못해. 뭐 화학 반응을 알려면은 원소들의 화학식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기율표 제일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원소들이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화학으로 올 건데 다시 왔을 때는 산과 염기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까지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한 달. 화학만 한 달 생각하면 돼. 그 한 달이라는 게 뭐 너희들이 생각하면 되게 많아 보이겠지만 4주예요. 4주. 과학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4번 정도 해가지고 화학 파트를 좀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 물리입니다. 물리. 너네들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변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과목이 물리인데 수학적인 기법으로도 내가 하겠지만 그냥 1차 방정식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일 에너지라는 거 배울 건데 이 그래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심하게 이렇게 다룰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좀 짜증나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전기 파트 한 번 더 할 거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하면은 물리 파트 중요한 내용은 거의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그렇게 많이는 안 어렵거든. 근데 생명과학 쪽에서 이제 내가 할 부분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파트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DNA, RNA라는 거 배워봤을지도 모르겠고 안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DNA가 RNA가 되는 과정, 전사 과정이나 번역 과정 배우고, 지구과학은 판구조론이라는 게 좀 중요해.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현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면 아마 방학 내내 해도 모자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그래서 12월달, 1월달, 2월달 하면은 보통은 12주 정도 될 건데, 내가 화학 파트에서 한 달 정도 써먹을 거고, 물리 파트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써먹을 거야.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 또 한 달 정도 써먹어서 물화생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마무리 짓고 3월달로 갑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나 영어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과학은 지금부터 배워야 될 내용, 방학 때 배울 거랑 3월부터 배우는 본 수업이랑 달라요. 그래서 꼭 먼저 한번 하고 제일 어려운 것만 하는 거예요. 통합과학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만 하고 바로 3월로 넘어간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일정만 잠깐 좀 얘기해 주면은, 오늘이 지금 12월 8일 목요일이거든. 근데 우리 원래 수업이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수업인데 선생님 토요일 날 완전히 풀타임이야. 여기 하고 선생님 지금 여기도 다니고 대치동도 이제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내가 수업이 13시간이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10시에 끝나. 쉬는 시간도 없어. 그래서 토요일 날 아예 수업을 못 하게 해가지고 오늘만 목요일로 할 거야. 오늘만. 그러면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와야 돼. 그럼 12월 며칠이냐? 다음 주 토요일이? 15일, 16일, 17일? 토요일 날. 자, 이때부터 이제 정규 수업반으로 개강이 될 거고, 오늘 한 번만 하는 거야, 여기서. 강의실도 바뀔 거야. 너네 혹시 국어 수강하는 친구들은 저기 607호, 그 정기훈 쌤이랑 국어 하는 애들은 607호에서 할 건데, 그 제일 큰 강의실이 거기야. 근데 토요일 날은 내가 거기 맨날 쓰니까, 너네 오리엔테이션 했던 거기야, 강의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문자 넣어줄 건데 거길로 오시면 돼. 그다음 오늘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와가지고 과학 수업 어디에요? 막 그러지 마시고, 목요일 날 오지 마. 오늘만 목요일이에요. 오늘만. 다음 주부터는 계속 토요일로 한다. 그다음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뭐 아마 그럴 거야.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할 거고, 이게 3월에 개학을 하게 되면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도 운전고반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교화, 한빛 다 4개 학교를 모아놓은 반으로 쪼갤 거예요. 근데 쪼개는 게 가끔 또 그러더라고. 왜 쌤 운전고만 좋아요? 그게 아니야. 운전고 수준으로 내가 수업을 하면은 다른 학교들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운전고는 심화 수업을 해야 돼. 근데 다른 학교들은 심화 수업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런 문제 수준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올해는 지금은 내 운전고반 따로 수업을 하거든. 근데 작년까지는 그냥 한 반이었어. 운전고, 지상고, 동패고 다 하나 묶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화 수업 하면은 동패고 한빛고 애들도 막 잘 따라와. 못 따라오는 개념이 아니야. 잘 따라와. 다 따라오면 뭐 할 건데?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는 수업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간표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고반이랑 4개 학교반이랑 따로 빼놓은 거니까, 운전고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야. 근데 운전고는 각오를 해야 된다. 내가 운전고 지금도 수업할 때, 토요일날 수업할 때 통합과학 수업이지만 통합과학 교재 자체를 안 봐요. 그럼 뭘로 할까? 물화생지 원투로 해. 특히 생명과학은 생투로 해야 되고 화학은 화투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좀 따라 떨궈서 아마 운전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개 학교 반이 다음 반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일단 방학 기간 때까지는 같이 쭉 배울 거야. 어느 학교든 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알고 있어야 통합과학 시작하더라도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범위는 다르지만 일반적 학교, 교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1단원이에요. 과학이 지금 몇 개 단원으로 나눠졌다 했냐? 4단원까지야. 그럼 한빛고가 제일 깔끔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딱 한 개 단원씩 봐. 한빛고는. 동패고는 그 중간중간 약간 끊고 운전고가 제일 문제야. 운전고는 좀만 어려운 거 나온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까지가 2단원 끝이거든? 치사하게 딱 여기까지만 해요. 1학기 기말고사를. 왜? 이거 어렵거든. 그럼 어려운 파트가 여기가 이미 어려워. 여기가 아까 얘기한 물리 파트예요. 물체 운동, 역학적 시스템, 역학적 에너지 이거. 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심화 문제를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심화 문제 저쪽을 내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시험 보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 여기 생명과학에서 DNA, RNA 전사 과정. 이걸 또 네, 2학기 중간고사 내려고 끊어버려.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아. 치사하지 않고 여기까지 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운전고야. 어떤 문제 나왔냐면은 고3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거의 비슷하고 내용만 바꿔서 냈어. 이게 너네들은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 충격. 선생님이 대치동에서도 그 너네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학교들 다 수업을 하고 있어 지금. 휘문고도 있고 중동고도 있고 서울고도 있고 현대고도 있고 단대부고도 있고 외대부고도 다 있어. 근데 걔네 문제들보다 더 어려웠어. 운전고 그때 시험 문제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휘문고 다니는 그 전교 1등 나오는 애 있거든? 휘문고는 거의 1점대가 안 나와. 그 새끼 1점대 나오는 새끼여서 야 너 진짜 이거 풀어봐. 그 새끼가 9점도 안 나왔어. 80몇 점 나왔어. 운전고가 어렵다니까. 예, 미친놈의 학교가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상당히 난이도 높기 때문에 운전고 가는 친구들은 원래 이제 중학교 때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쪽팔려서 손을 안 든 건지 모르겠다. 너는 진짜로 중3 때까지 지금까지 물화생지 1이나 2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 조금이라도 봤다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없는 거야? 야 이건 뭐 작년보다 더 심각하네. 작년에 그래도 여기 있는 몇 명 있던데 근데 진짜 한 명도 없어. 아예 본 적이 없고. 그래 잘 됐다 차라리. 또 한 명, 2명 한 것보다 아예 그냥 그 백지 상태에서 듣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 얘기했고 앞으로 이제 수업을 요거 내가 중요한 파트 위주로 뽑아서 수업을 한다고 했고 완자도 수업을 하겠지만 이거 하다가 내가 이제 화학 1이나 물리 1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과제 낼 때도 물리 1이나 화학 1의 문제집으로 그냥 줄 거예요. 그거 풀어보시면 아마도 통합과학 문제보단 어려울 건데 그 정도를 풀면 이제 통합과학은 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철학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맞춰서 수업하면 안 돼.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존나 어려워 원래부터가. 그럼 이걸 뛰어넘어서 수업을 해야 돼.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에서 약간 더 어렵게 나와도 쉽게 풉니다. 쉽게 풀어요. 내 자랑은 아니고 이번 시험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운전고 1학년 지금 운전고 반 이때치 운전고 반이 15명 있거든? 15명 반에서 1등급 2등급 합치니까 9명 나왔어요. 15명 있는데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거의 한 60% 70% 되지. 하라는 것만 잘 따라오면 돼. 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문제인데 나머지 학교들 반 문제가 좀 있어. 자 아무튼 하라고 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등급은 잘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화학 파트를 시작을 할 거거든. 자 우리 오늘부터 아마 한 달 정도는 화학을 계속 할 거야. 그 화학 파트가 어디냐면은 여기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써있는 데 있죠. 34페이지. 자 여기 먼저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책으로 몇 개만 본 다음에 주기율표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볼게. 그 다음에 잠깐만 내 거 번호를 좀 저장을 너네들이 해놓고 혹시라도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을 따로 해. 지금 저장을 해. 그 핸드폰 번호니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카톡을 보내시든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아마 못할 거고 내일 중으로 너네랑 카톡 한 개씩은 다 개인톡으로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이제 신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밴드를 만들 거예요. 이 반에 대한 밴드를. 그 밴드 만들면 거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을 다 가입시켜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 듣다가 막 졸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못 듣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고
그 내용들은 이해가 잘 안 됐던 내용이 있다. 그럼 너네들 수업할 때 지금 오늘은 이제 평일반이어서 그냥 원래 3시간 수업인데 4시간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너네 그다음 맞다 그것도 얘기 안 했구나. 노트를 한 개씩 사야 돼. 과학 노트를 사셔서 1년 동안 쓸 노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 어차피 뭐 나랑 1년 동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일단 사세요. 아무 노트나 스프링 달린 노트를 사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거기에다가는 다른 과목은 쓰지 마세요. 과학만 써. 그러면 과학만 쓰면 나랑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1년 내내 가잖아. 그럼 너네만의 교재가 만들어진다. 1년짜리 교재.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업하는 내용과 통합과학 내용은 다 물화생지 원이 들어있거든. 그럼 너네가 2학년 올라가서 이과에 진학을 할 거다. 그럼 물화생지 원을 내가 선택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있으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통합과학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고등부에서 이제 물화생지 수업을 내가 다 해. 혼자 다 해먹어. 여기 학원에도 과학선생님이 나밖에 없어요. 그 중등부 과학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분은 고등부를 안 하셔가지고 내가 물화생지 1 하고 고3들은 뭐 배워? 물화생지 2를 배우겠지? 그것도 내가 다 해. 다 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특화된 선생님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물화생지 1, 2를 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 건 알겠지? 그거 위주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내일 밴드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혹시라도 너네가 수업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바로 뭐 질문해도 되는데 나는 질문하고 아직 저 인간이랑 친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난 말도 못하겠다. 그런 인간이 있으면 너네가 지금 몇 교시 수업하는지를 써.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내가 문제 풀다가 씨 이거 뭐야 이거. 내용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2교시 때 한 30분 지났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 2교시 30분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그대로 올릴 거니까 너희들은 2교시 영상에 30분 딱 보는 거 거기 딱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너네가 잘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다 찍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혹시 어디를 간다. 뭐 오늘도 어디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못 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내가 일일이 보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영상 올려두시면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할게. 자, 일단 봅시다. 자, 원소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자, 너희들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 다 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소랑 원자랑 다른 게 뭐냐?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야? 너 요즘에 가장 그 과학이든 수학이든 국어든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문해력이래. 문해력. 아니 뭘 봐도 이해를 못한대. 단어에 대한 이해도 잘해야 된다. 난 제일 강조하는 게 단어야. 단어. 과학은 단어만 잘 봐도 반을 맞고 들어가. 원소가 뭔지 원자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수능도 나와요. 수능에서 화학에서 화학식 쭉 준 다음에 원자가 몇 개냐 원소 몇 가지냐 맨날 그거 물어본다고. 자, 원소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힌트예요. 원소는 성분 물질의 원소의 가지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거든. 근데 원자는 개수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네 화학식은 알지? H2라고 해보자. 자, 얘는 지금 H2가 뭐니? 뭐야 뭐 H2가 뭔지도 모르면 과학 들으면 안 돼 시키더라. H2가 뭐야? 물이죠 물.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원소로 있는 거냐? H라는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있죠. 너네 원소가 다 영어 단어인 거는 아니? 수소가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 하이드로젠이라 하지. 산소가 옥시젠이요. 그래서 지금 원소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지가 몇 가지 있냐? 이게 원소예요. 근데 원자는 개수야. 그럼 여기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죠? 얘가 지금 앞쪽에 있는 놈의 숫자야. 근데 1을 우리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여기 1 있는 거고 산소의 원자의 개수가 1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소다 나오면은 너 종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원자가 뭐냐? 그럼 원자는 개수다. 몇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원소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각한 게 너네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나오지 않았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나오고 막 탈레스라는 사람 나오고 그게 원소설의 변천 과정이거든. 제일 먼저 원소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중학교 때 내가 알기로 나와 이거 탈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탈레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1원소설을 얘기해.
그러다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뭐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올 거야. 데모크리토스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소라는 걸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대. 그럼 원소가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되게 많아. 그거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그걸 과학자들이 좀 추측을 해봤거든. 그 배열하는 방법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주기율이라고 해요. 자, 주기율의 뜻은 무엇인가가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배워봤던 또는 뭐 들어는 봤던 주기율 표를 배워봤지. 그게 지금 35페이지 나오죠? 35페이지에 너네들이 많이 뭐 한 번이라도 봤던 거 많이 볼 수도 있고 주기율 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반복되는 표입니다. 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너네들이 오늘 배울 거야. 자, 근데 이거 반복되는 현상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 사람은 뭘로 반복되는 걸 봤냐면 세 쌍의 원소가 뭔가 반복되는 걸 처음으로 봤어. 그래서 뭐 이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걸 묶어가지고 세 개씩 뭔가 반복되더라. 이걸 처음으로 얘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베라이너가 끝나게 되고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좀 중요해요. 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원소가 63가지 원소야. 63가지 원소를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했냐면 원자량 순서로 배열합니다. 그럼 원자량이 뭐냐? 질량 순서예요. 질량 순서. 그래서 질량 순서로 제일 가벼운 것부터 쭉 나타낸 거야. 자, 근데 얘는 예언가야, 예언가. 자,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멘델레예프가 살았던 당시에 수소가 발견이 됐대. 헬륨도 있어.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 베릴륨, 뭐 다 발견이 됐는데, 만약에 질소가 발견이 안 됐다 칩시다. 너네 주기율표 외운 사람들은 아마 알 거야. 수해, 리배, 붕탄, 질소인데, 질소 다음 원소가 산소죠. 그럼 산소를 여기다 써야 돼. 왜? 질소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몰랐잖아. 근데 멘델레예프는 여기를 딱 비워놔. 그리고 산소, 플로린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멘델레예프를 다른 사람들 물어본 거야. 멘델레예프야, 너 이거 왜 비워놨냐? 여기 뭐 산소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비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멘델레예프가 뭐라 했을까? 무식한 새끼야. 여기 당연히 뭐 있어. 무조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야, 지금까지 발견이 뭐 당연히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네가 어떻게 확정할 건데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아니, 무조건 있어. 빈칸을 약 20몇 개 뚫어요. 한 개, 한두 개가 아니야. 20 몇 개를 뚫었는데 다 맞았어. 무조건 그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얘는 그냥 빈칸만 뚫어놓은 게 아니고 얘의 예비명을 붙여요. 얘 분명 있을 거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나도 붙이겠다. 여기 누구로 붙였어? 여기 과학준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이건 내 맘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질량, 색깔,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다 예언을 해요. 그게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는 현대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면 주기율표를 얘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죠. 근데 얘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 질량 순서로 배열을 했지만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냅니다. 다시, 우리 수소가 원자 번호 몇 번이라고 알고 있니? 1번을 알고 있잖아. 수소가 제일 가벼운 원소기도 하고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단 원자 번호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겁니다. 이전까지 원자 번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를 매긴 방법이 뭐냐? 양성자의 숫자로 원자 번호를 매겨요. 뭐 아는 사람들도 알 건데 양성자 개수만큼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현대 주기율표야. 자, 여기 주기율표에서 몇 가지만 볼게. 일단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 크게 봐봐. 크게. 그럼 제일 먼저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 색깔이 달라요. 색깔. 보시면 지금 얘네들은 약간 파란색이고 얘는 약간 녹색이고 얘는 약간 거의 노란색이나 주황색 가깝죠? 색깔이 다른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 원소들이 다 금속입니다. 금속.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거의 대부분은 금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정도의 애들이 비금속이야. 예, 금속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거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준금속이라고 불러. 그럼 준금속은 뭐겠냐? 그냥 사이값이.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야. 대신 금속의 성질도 약간 갖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약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금속에 준한다 라고 해가지고 준금속이라 하지만 얘도 포함이 안 되고 얘도 포함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애들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준금속은 고등교육과정이 아니에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걸 너네들이 대학교를 가시면 화학과 연계된 공대 같은 데 가면 그때 배워요. 그럼 결론이 뭐다? 선생님, 저는 법학과 갈 건데요. 저는 변호사 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안 배울 겁니다. 공대를 안 가니까 죽을 때까지 배울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원소 기호를, 원자 번호를 몇 번까지 외웠냐, 니네 외운 애들은 20번까지 외우죠? 여기까지만. 칼슘까지만 외운단 말이야. 왜 칼슘까지 외우나? 내가 그때 설명할 때도 가끔 얘기했지, 잠깐 얘기했지. 칼슘까지 너네들을 배려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칼슘까지만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특징이 없어져. 달라져, 특징이. 근데 여기 표에서 한번 봐라. 칼슘까지만. 그 다음 원소가 스칸듐이라는 원소거든, 21번 원소가. 근데 스칸듐이라는 원소부터만 드디어 뭐야? 드디어 저기 요 세로줄. 세로줄이 처음 시작하는 세로줄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기율표입니다. 여기다 쓰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여기다 책을 한 개 더 줄 테니까, 프린트 줄 테니까 여기다가 보면서 하세요. 뒤로 줘. 뒤로 주고 둘, 셋, 네 개. 야, 니네 첫 시간부터 잘 거냐, 시키더라. 눈 좀 뜨고. 하고. 자, 지금 내가 준 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내용은 똑같아. 똑같은데 몇 가지 특징이 좀 더 있어가지고 그걸 준 거고, 아무 데나 적어도 돼. 거기다 적어도 되고 여기다 적어도 돼. 자, 첫 번째. 주기율표는 아까 전에도 뭔가가 반복되는 현상이라 했잖아. 그럼 반복되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자, 요거는 빔을 끄고 내가 그냥 수업을 할 테니까 봅시다 한번. 자, 여기 너네 과학 수업 들어왔잖아. 과학을 수업하는데 주기율표를 모르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야. 아예 뭐 문제를 못 풀어. 그럼 선생님, 화학에서만 주기율표 쓰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는 지구과학에도 나올 거고 생명과학에도 나오고 물리도 나옵니다. 야, 물리에서 그럼 왜 이 주기율표 원소 기호가 나올까?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우라늄이라는 원소를 중성자를 팡 보내가지고 우라늄을 깨버려. 깨지면 뭐가 나오냐면 크립톤이라는 원소랑 바륨이라는 원소가 나와요. 모르잖아. 물리에도 나와 이게. 그러니까 원소 기호, 내가 첫 시간에 화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학을 수업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주기율표 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우리도 당연히 20번까지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쓸 거고, 헬륨 나중에 씁시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자, 오늘 내가 숙제를 낼 건데 오늘 내는 숙제 중에 가장 중요한 숙제는 표를 외우시는 거예요. 표를 외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래 해서 20번까지 원소 기호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네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학교 선생님이 표 외우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많다며. 야, 너네 뭐 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원소만 몇 개 외워. 그러면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야. 고등학교 때 똑같이 배울 건데 이걸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고.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로 만드는 거는 이유가
가로줄과 세로줄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할 거예요. 주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제일 위에 가로줄이니까 1주기겠지. 그럼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4주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로줄을 이렇게 보면 세로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족이라고 할 거예요. 족. 1족. 그 다음에 얘는 2족.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는 물론 20번까지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근데 너네 지금 내가 프린트 나눠준 거 잘 보시면 붕소라는 원소가 베릴륨 바로 옆에 등장 안 해요. 붕소는 여기에 등장을 해요. 붕, 탄, 질, 산, 풀, 네. 이런 식으로 오거든. 얘도 마찬가지. 나트륨, 마그네슘 한 다음에 알루미늄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다음 칼륨, 칼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스칸듐이라는 원소가 드디어 이 옆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운데가 벙 떨어진 주기율표를 배우는 거야. 결론, 얘 세로줄이 1족이거든. 얘는 2족이야. 그러면 얘는 3족일 수가 없죠. 가운데가 벙 떨어졌잖아. 얘가 3족이에요, 얘가. 그래서 알루미늄이 몇 족에 해당하냐면 13족이 됩니다. 13족. 그래서 11 더한 다음에 앞에다 1자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14족, 15족, 16족, 18족, 17족. 그 다음에 18족.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20번까지의 주기율표에서는 1족부터 18족까지 대신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우고 가로줄은 1주기부터 4주기까지만 배운다 라고 하면 돼. 자, 내가 아까부터 특징이 있다 했잖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자, 그러면 같은 주기다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같은 특징이 있어야 돼. 혹시 아냐? 가로줄이 같으면 뭐가 똑같은지? 아는 사람. 가로줄이 같다. 뭔가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냐? 전자의 껍질 수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이 있다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요. 자, 근데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은 너네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건데 이거는 같은 의미는 아니야. 근데 비슷해. 같진 않아. 비슷해. 뭐의 수랑 같냐면 최외곽 전자. 같은 뜻은 아니라 했다. 네, 최외곽 전자랑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랑 최외곽 전자수가 같은 애가 거의 대부분이야. 누구만 다르냐면 18쪽만 달라요. 다시 이거를 같다라고 하면은 1쪽부터 17쪽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8쪽만 같지 않아. 이게 18쪽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를 쭉 썼는데 혹시 여기서 한글 이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원소 있냐?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이거 쪽지 시험 봐야 돼. 한글 이름, 뭐 수소, 뭐 리튬,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뭐 질소, 플로린, 염소, 아르곤, 네온 이 되니까 혹시라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나눠줬던 그 프린트를 보시든가 아니면 책에 한글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로 꼭 한글까지 외우셔야 돼요. 한글까지. 자, 그 다음에 이 가로줄과 세로줄의 규칙을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예매요. 자, 그럼 먼저 원자라는 거는 아까 개수다 막 얘기했는데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부터 봅시다. 자, 원자의 구조는 많이 봤을 거야 아마.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있니? 가운데에는 원자의 핵이 있어. 원자 핵. 너는 원자 핵에 뭐 있는 줄 아냐 혹시? 그런 거 안 들어봤나? 원자 핵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라는 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는 건 전자라고 하죠. 이 주변을 뺑뺑 돌고 있어. 근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라는 애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인데 음성자 아니야, 전자야. 얘가 이런 식으로 뺑뺑 돌고 있어요. 궤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죠. 이게 원자의 그림이에요, 원자.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무엇으로 또 이루어졌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배울 거야. 쿼크들의 결합으로 결합이 됩니다.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있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가 있어요. 그 쿼크라는 개념이 가장 작은 단계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쿼크입니다. 걔네들로 얘네들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면 돼. 자, 그럼 이제부터야, 자, 리튬을 봅시다. 리튬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그걸 꼭 외우셔야 돼. 자, 내가 바라는 건 뭐냐? 지금은 늦을 수도 있어. 느릴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나와야 돼. 뭐가? 몇 번? 뭐 몇 번? 이게 나와야 돼. 그럼 내가 한번 질문을 13번. 그럼 애들이 맨날 알루미늄. 그럼 안 돼. 빨리 나와야 된다. 중학교 때까지 과학은 문제 50분 주지, 시험. 50분 시험 시간에 과학 다 풀면은 50분 걸리냐? 거의 대부분 20분에 다 푸는 거 아니야? 30분에 다 풀는가? 20분, 30분 남잖아. 고등학교 과학부터 안 남습니다. 특히 통합과학은 그나마 좀 남을 수 있는데 고2, 고3 되면 절대로 안 남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미리 시간 조절을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아니면 수능에서도 무조건 시간이 모자라요. 무조건.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 다시 17번. 그럼 팍 나와야 된다고. 이게 연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17번 염소. 15번 미안하다, 첫날인데 인 막 이렇게 되고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잖아 내가 아까 전에 원자 번호를 몇 번이라고 매긴 기준이 누구의 숫자라 그랬냐? 양성자의 숫자예요. 원자 번호는 무조건 양성자의 숫자야.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3개 있는 겁니다.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예요. 어디에 3개 있다? 원자 핵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리면은 이게 원자 핵이에요, 이건. 자, 근데 전자가 그럼 몇 개 있을까? 전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정도 기억합시다. 모든 예외가 없어 원자는 꼭 기억해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돼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의 뜻은 플러스를 띠는 입자랑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같다는 거야. 플러스를 띠는 입자는 양성자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는 음성자 안에 전자라고 해. 자, 근데 원자가 중성을 띠지 않잖아? 그럼 심각한 현상이 생겨요.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공기 중에는 기체가 있잖아. 그럼 기체가 어떤 기체가 제일 많다고 배웠냐? 질소 기체가 아마 제일 많을걸? 질소 기체가 1등이에요. 70%가 넘어. 2등 기체가 누구야? 산소 기체야. 그럼 어쨌든 우리는 뭐 질소 기체도 있고 산소 기체도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산소가 중성이 아니래.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를 띠고 있대. 예를 드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수업을 막 하다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답변도 없고,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 새끼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극을 딱 준비했어.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산소가 플러스를 띄었지? 그럼 산소는 플러스를 띈다면 플러스 극에 가까워지겠냐? 마이너스 극에 가까워지겠냐? 여기에 달라붙겠지. 산소가 만약에 플러스를 띄고 있다면. 만약에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면 플러스에 달라붙겠지. 그러면 산소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를 띄는 순간에는 여기 달라붙어요. 그럼 내가 니네들이 답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 새끼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기를 빡 한 다음에 산소가 달라붙은 다음에 확 버려버려. 우린 다 뒤지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절대로 플러스든 마이너스를 띨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떼야 돼요. 모든 원자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이라는 원소는
이미 양성자가 3개예요. 왜? 원자 번호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양성자가 이미 3개 있는 거야.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냐? 3개 있어야 됩니다. 전자가 3개 있어야 돼.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전자는 아무 데나 들어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 있어. 껍질. 단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최대 맥스야.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가.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 원래 들어가. 근데 통합각 수준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뭐 너희들 아마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건데 이 다음 내용부터는 배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껍질은 원래는 첫 번째 껍질 2개 들어간 게 맞아.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간 게 맞거든. 세 번째 껍질에는 이론적으로 18개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 껍질에는 30개 넘어. 이게 이론적이야. 우리는 안 배웁니다. 화학 1에 들어가야 배워요. 자, 결국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리튬은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야 되니? 3개 있어야 되잖아. 3개.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리튬의 전자 배치도예요. 자, 그럼 나트륨도 한번 해볼게.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야? 빨리 찾아.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나트륨. 지금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 여기까지 가면은 10번이에요. 네온까지 가면 10번. 나트륨은 네온 다음 원소잖아. 그러면 원자 번호 몇 번이니? 11번이겠지? 양성자가 11개가 있어. 이거 확정된 겁니다, 이미. 자, 똑같이 해볼게. 이건 원자 핵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우리 뭐 이론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만 2개까지. 두 번째 껍질부터는 무조건 8개까지. 그럼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딱 맞냐? 몇 개 더 있어야 돼? 1개가 더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1개가 더 들어가면 이게 나트륨의 전자 배치예요. 하나만 더 칼륨 합시다. 자, 칼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일까? 칼륨. 우리 외우는 게 칼슘까지야. 이게 몇 번이라고? 20번. 그럼 얘는 몇 번이냐? 19번이겠지. 그래서 칼륨의 원자 번호가 19번이니까 양성자 19개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전자가 19개가 나와야 되니까 몇 개 더 있어야 돼? 1개 더 있죠. 그래야 다 더해서 19개 되겠지, 전자가. 자, 이제 잘 봅시다. 리튬 먼저 껍질 몇 개야? 전자가 들어가는 껍질 2개죠. 왜 껍질이 2개일까? 리튬은